파헤치기 순서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8차 사건, 이 8차 사건의 재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소식을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8차 사건이요,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던 윤모 씨가 20년형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이미 거죠. 풀려났어요. 10년 전에 풀려났는데 진범이 이춘재 본인이다. 이러면서 지금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수사, 윤모 씨와 경찰의 주장이 아직도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엇갈린 주장은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엇갈렸었고요. 당시에도요? 근데 이제 사건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윤 씨는 그 88년 9월에 그 화성에 있는 한 농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중생을 강간하려다가 결국은 살해를 했어요. 강간 살인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계속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습니다만 다 기각이 됐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복역을 하던 중에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복역한 뒤에 가석방이 돼서 그 2010년 5월경에 아마 가석방 출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춘재 씨가 이 8차 사건도 본인이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그러면 이 윤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자신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으나 다른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없던 차였는데 마치 미국에 있는 무슨 뭐 무기징역을 살던 중에 갑자기 진범이 잡혀가지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의 무고함이 밝혀졌다. 뭐 그런 미국의 어떤 그런 사례들이 해외 토픽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방영이 됐었는데요. 이게 어쩌면 이게 그런 사건이 될지 안 될지는 물론 앞으로 더 수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그 윤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 씨는 당시에 내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거고 이제 와서 이춘재는 그 범죄는 내가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이춘재의 말이 거짓이라고 또 당시 담당 경찰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각이 또 있습니다. 윤 씨가 만약에 당시 범인이 아니었더라면 2차 현장 검증 당시에 담을 넘어가서 현장 검증을 했는데 그렇게 쉽게 담을 넘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다른 일각의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윤 씨와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의 얘기가 좀 달라요. 다릅니까? 윤 씨 경찰들의 얘기는 뭐냐면요. 절름거렸던 윤 씨가 현장 검증, 2차 현장 검증을 하러 데려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담을 아주 쉽게 넘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 검증을 할 때 형사뿐만 아니라 검사와 변호인도 다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다들 깜짝 놀랐다. 진범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현장 검증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근데 윤 씨 얘기는 다릅니다. 윤 씨 얘기는 또 뭡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나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여가지고 윤 씨가요? 다리를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 담을 어떻게 넘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당시 형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형사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옆에서 붙잡아 주겠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모양새만 취했지 자신은 그렇게 훌쩍 담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군. 그렇게 지금 엇갈리는 거예요, 의견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을 뭐 그 VTI라고 할까요? 어떤 카메라로 녹화를 한 게 있다면은 뭐 간명하게 그렇죠. 누구 말인지 알 수 있겠는데요. 글쎄 사진만 가지고서도 사진은 이제 딱 그 정지 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 동작을 한 건지 아니면 옆에서 부축을 해줬는지 그거는 또 미지수인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2차 현장 검증 때 윤 씨가 아주 가뿐하게 담을 넘어서 현장 검증을 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윤 씨 입장에서는 아니다. 경찰이 부축을 해줬고 강압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해서 넘어가는
모양만 취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 그러니까 현장 검증이 사실상 조작됐다. 뭐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강압적인 또 어떤 그 외압도 있었다. 예, 사전에 이런 얘기고요.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근데 거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당시 윤 씨의 행각이나 이 저 모양새를 보면 수상적었던 어떤 그런 모양새도 있었다. 이런 어떤 저 증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윤 씨가 사건 이후에 예. 평소에 보지 않았던 신문을 사서 봤다. 아.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예. 그 이후부터 그가 술에 취해 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자주 봤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 이것만 가지고서 뭔가 좀 달라졌어요. 그 본 사람 입장에서는 평상시하고의 다른 모습이니까 예. 뭔가 중대한 심적 변화가 있었겠구나라는 걸 의심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서 어떤 유력한 증거라고 유력한 어떤 정황 증거라고 이걸 볼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닌 어떤 소소한 일상의 일이 있었더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또 차이점이 또 있군요. 네. 윤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고문도 당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윤 씨가 주장하고 있는 당시의 강압적인 수사 고문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진술서를 주면서 형사가 내가 말한 대로 써라. 안 그러면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요. 그리고 쪼그려 뛰기를 또 이렇게 하라고 했대요. 쪼그려 뛰기요? 예. 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걸 시켰고요. 근데 만약에 잘 못한다 그러면 발로 또 걷어차게 됐다고 합니다. 가학을 했군요. 근데 윤 씨 증언을 잠깐 빌면 자칫하면 살아서 나가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그런 큰 중압감을 느꼈다고도 하더라고요. 경찰 또는 아마 지금 말하기로는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발언의 주체가 형사를 말하는 건지 검사를 말하는 건지는 좀 수사를 해봐야지만 알 것 같아요. 명확한 부분은 근데 아니군요. 어쨌든 그 지목한 당사자가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백 안 하면 사형이야.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자백 안 하면 사형이야 이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그렇죠. 아무도 지금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험악한 분위기,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때리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구타도 당하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말까지. 그렇죠. 말까지 그렇게 하면은 자백 안 하면 너는 잘못하면 여기서 죽어. 이런 느낌처럼 느꼈겠어요, 본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사기관이 말하는 대로 순순히 그냥 다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담당 경찰, 형사 얘기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당시 고문이 아마 있었던 모양인데요. 다른 어떤 수사 관행으로 정확한 증거가 없을 때만 하는 일이다. 이 사건은 정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압적 수사가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담당 형사, 당시의 형사의 입장은 뭡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실 없다?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윤 씨가 말했던 가혹행위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 특정인 경찰관은 지금 아마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또 확인이 또 어려운 물론 부분이네요. 정말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재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문을 했다거나 폭행을 했다거나 허위로 자백을 유도했다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라고 지금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윤 씨는 재심을 준비 중인 거지요? 네.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윤 씨도 그냥 체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몇 주 전부터 이제 이춘재 씨가 내가 그 사건의 범인이다 스스로 얘기하니까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내 말이 맞지 않냐라고 해서 최근에 삼례 나라수퍼 강도 치사 사건 있었고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에서 재심 전문 변호사로서 이제 좀 명성을 날린 박준영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그 변호사와 지금 재심을 상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뉴스박스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집중 보도를 좀 했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경찰에서는요, 이 8차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방침은 분명히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윤 씨를 검거했던 장모, 최모 형사 예. 일단 2명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예.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어느 정도까지 이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그 당시 그러니까 윤 씨를 범인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그 시료 채취 결과 예. 모발 검사라고 알고 있어요. 티타늄 예. 성분. 근데 그게 이제 발견됐다라는 거죠. 예. 그 윤 씨의 몸에서 윤 씨의 그 채모에서 채모와 예. 현장에서 발견된 그 모발 예. 사이의 어떤 성분 비교를 검색했는데 동일 성분으로 티타늄이 발견됐다는 예. 것. 예. 근데 그것도 그 현재 이제 최근에 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예. 그 당시 그런 성분이 발견됐다고 하면 예. 그 공장에 있는 사람 대부분 다 범인 아니겠냐.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가 윤모 씨의 채모일 거라는 확증은 없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경찰은 그런 지적도 어느 정도 염두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당시 증거물 감정 과정 그리고 예. 감정 결과를 지금 다시 재확인하겠다. 그런 그렇군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윤 씨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그야말로 청년과 내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고만 살인 누명을 벗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네.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윤 씨 입장은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일단은 재심 청구를 해서 예.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게 되면 예. 아마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하겠죠. 국가배상 청구 당연히 할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라고 해가지고요. 예. 최대 그러니까 쉽게 구속 기간부터 해서 내가 20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이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한 그게 보상, 가장 큰 거죠. 예, 이런 부분들. 왜 나를 인신구속을 했냐라는 아하.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 하루 33만 4천 원을 쳐주는 것 같아. 쳐줍니다. 예, 예. 근데 지금 20년을 계산했을 때는요. 네. 거의 한 17억 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요. 어.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자료가 또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액이 더 상향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상황이겠다.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사건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윤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살인의 누명을 쓴 것이라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금전적으로 예.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실이 좀 하루빨리 규명이 돼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